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때도 있고 좌절과 시련 아니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심적 그리고 어떨 때는 육체적인 문제까지 생기면서 굉장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요. 오늘은 제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28살이신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나 하는 고민을 쓰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좀 전에 서진호 선생님의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LA에서 위장내과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50대 후반이신 분인데 서진호 선생님 너무 안타까운 별세를 하셔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제 유튜브 방송 시청자분이신데요. 리플을 하나 달으셨는데, 자, 이분이 추석 직전 28살인데요. 직업 선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아서 2년 정도 준비했는데 몸만 더 망가지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못 얻었고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전문대 중퇴인데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니고 있는 서울대병원 갈 때마다 지나치는 마포대교 앞에 내려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복지가 좋아져도 막상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저 같은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네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분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젊은 청년들, 뭐 30대 아니면 40대 사업에 힘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의사가 되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살아온 드라마 같은 인생도 있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제 이야기만 해도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 이야기를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공무원 시험해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시다가 되질 않았고 뭐 전문대 중퇴이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28살이면 많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꼭 뭐 서울대, 뭐 연세대, 뭐 고려대, 뭐 이런 뭐 스카이 대학교를 나와야 뭐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은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꼭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사람이 돈을 행복의 수치로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꼭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게 자신한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 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두고 모두 다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단면적으로 보여주자면 제가 이번에 안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잠시 한국 갔을 때 이게 이번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근데 안경점에 갔더니 네모난 안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한 거 보시면 동그라는 게 아니라 약간 사각으로 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알 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찾으려고 했더니 아니 그 많은 안경 중에서 다 똑같은 이 모양의 안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좀 약간 다른 스타일 없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요즘 유행이라서 이것밖에 없어요. 다들 이것만 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한국의 많은 것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 굉장히 쉽게 도전을 해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죠. 자신이 항상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하고 꼭 틀에 박힌 그것보다 다른 거를 추구하고 그러려면 거기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디 가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대학교 뭐 스카이 대학교 나와야 그 기회가 온다.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분 아직 새로운 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대에 뭐 200명 정도가 있는데 미국에 그럼 200명이 있는 의대생 중에서 몇 명이 똑똑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의대생한테, 의대 지망생한테. 자, 200명 중에 꼴찌도 다 1등 하던 애들이었습니다. 그죠? 200명 다 똑똑합니다. 그죠? 그런데 똘똘한 사람은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와이즈한 그 사람은 몇 명이 될 것 같냐? 그리고 그거를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는 몇 명이 될 것 같냐? 200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걸 해서 거기서 1등을 한 애들이 미국 의대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진짜의 리더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 다 틀에 박힌 짜임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그 200명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창조적인 거를 뭔가 그리고 항상 꼭 남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지 않죠. 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튀어나려면 머리 가지고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거든요. 자, 저는 미국에 14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올 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올라가서 6월 달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영어를 못 하시니까 부모님을 도와서 청소회사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하러도 가고 백큐움도 하고 화장실도 제가 청소도 하고 그렇게 16살, 17살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가 되니까 정부 시찰하는 그 시찰건을 따가지고 실제로 페이퍼워크 그 서류 같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은 휴게소를 청소하는 회사로 제가 키웠는데요. 뭐 저희 아버지랑 같이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님이 영어를 못 하시니까 현장에서 뛰시고 저는 이제 그런 사무직을 16살에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사무직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청소도 하고 백큐움도 하고 했거든요. 자, 근데 사람들을 보면, 자, 제가 청소부였잖아요. 그럼 청소를 할 때, 백큐움을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가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빨리 이거를 끝내야지 그냥 빨리만 끝내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효과적이게 효율적으로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거를 고민하면서 백큐움을 했어요. 백큐움을 할 때 그러면 가가지고 오고 45 이렇게 각도를 재서 제가 하면은 백큐움을 다 한 다음에는 그게 이쁘게 선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빠르게 백큐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걸레질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허리도 덜 아프고 빨리 할 수 있고 깨끗하게 된다. 뭐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시찰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좋은 거를 할까, 더 많은 돈을 받고 할까, 뭐 더 큰 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했고
그래서 좀 꽤 큰 회사로 성장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서 그 사람이 빌딩을 청소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봤고, 마지막에는 1년에 50억을 받고 청소를 하는 굉장히 큰 공항을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그런 거를 따려면 결과적으로 로비도 해야 되고, 그때는 제가 21살이었기 때문에 로비를 한다, 뭐 돈으로 뒷돈을 줘야 된다, 그런 거가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그 사업을 접고,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이제 의대를 가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의대를, 그때까지는 제가 전혀 의대 쪽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도 알지도 않았고 집안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쪽으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찾아낸 게 이식을 하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또 한국 사람이었어요. 1940년에 미국으로 오신 의사분이었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가서 좀 일을 배워보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가가지고 학부생이니까 그냥 뭐 거기서 접시나 닦고 거기에 뭐 비커 이런 의료 도구나 닦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죠. 물론 뭐 보수를 원한 것도 아니고, 저는 거기서 있어서 곁눈질해서 어깨 너머로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나에게는 최대의 그 기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발렌티어로 무료로 가서 이제 하겠다고 갔는데, 가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무보수로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원래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들만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동물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면 찰스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 의사도 아닌데요. 근데 이건 동물이니까 뭐 면허증 없어도 문제는 안 되니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식 수술을 배워가지고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도 뭐 너무 열심히 하니까 500불을 주겠다 한 달에. 그래서 그 500불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뭐 한 40시간, 50시간을 일을 했어요. 뭐 물론 몇 시간을 일하라고 그분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를 다니면서 50시간 이상 일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렇게 3년을 하고 이제 의대 지원을 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영국의 캠브리지 의대에서 그 이식 수술을 하는 연구원으로 저한테 초청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포지션은 제가 이사 가는 비용까지 다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돈을 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한국의 동아대학교에서는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전체 장학금까지 다 주고 아파트도 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미세수술 연구소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대를 간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아니 캠브리지가 됐는데 웬 무슨 한국의 이름도 모르는 동아대를 가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저는 그때 연구에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의 연구소를 줘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데 메리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동아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4개월 만에 실험 간이식이라는 책자를 제가 하나 썼습니다. 1997년에. 자, 그 책 쓰는데 돈 하나도 받고 쓴 것도 아니고요. 무료로 거기서 일을 했고, 미세수술 연구소에서 저한테 월급을 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의대 장학금을 주고 뭐 아파트를 주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받고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근데 나는 거기에서 꼭
보수를 원했던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그 연구를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내 돈 안 들이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깊어서 나는 솔직히 미친 듯이 연구만 했었습니다. 그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 왔을 때도 잔스 홉킨스에서 대학교 교수가 자기가 아리조나에 올 건데, 자기가 이제 곧 아리조나에 올 건데, 네가 아리조나에 있다는 걸 들었다. 나랑 같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이메일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리조나 주립대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인턴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잔스 홉킨스의 그 수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리조나 주립대 최고 책임자로 오는 사람이 인턴도 아닌 저한테 그런 이메일을 보내서 같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됐던 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아무런 무료 보수도 없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지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지워진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좋아서 재밌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28살이시라고 하는데, 이때는 뭔가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돈을 벌려고 돈에 미쳐 있다면 안 되고요. 뭔가 자기가 뭔가 세상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뭔가에 미쳐서 거기에 남들이 볼 때 쟤 미친 애 아니야? 쟤 돈도 안 받고 왜 저 짓을 해? 이런 말이 나오게 했다면 제가 거의 개런티로 그분은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든 누군가가 픽업을 하게 됐어요. 꼭 그 분야가 아니라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한번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웨이터로 음식점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일을 했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뭐 꼭 웨이터만 거기 자기 테이블만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게 꼭 오너처럼 이거 조금만 저거 해주면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 거 일도 좀 도와주고, 그 앞에 주방에서 밀렸으면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저녁에 클로징 할 때 누구 사람이 뭐 일찍 가야 되면 자기가 대신 그냥 보수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몇 달 만에 거기 오너가 야, 네가 매니저 해라 해서 매니저로 등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돼서 그래도 더 열심히, 그러니까 매니저 하니까 거기에 더 책임이 더 부과돼서 자기는 그 음식점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팔릴 수 있지 막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 음식 먹으러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레스토랑을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야, 너 우리 레스토랑 와서 우리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 7, 8개의 총 매니저가 돼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큰 회사에서 자기들이 몇백 개의 체인의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 CEO가 돼달라 해서 CEO로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면 제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미친 듯이 그거에 인조이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일을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걸 내가 헤쳐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그 고난이 아니고 단순히 그거는 자신의 경험이 될 뿐이지 고난이나 실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은 일은 많아요. 되지 않은 많은데 그거가 실패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내가 실패라고 하는 거지 딴 사람이 실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컨트랙을 따려고 했는데 그걸 못 땄다. 그러면은 아니면 어떤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실패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패인데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는 못 들어갔구나. 그리고 쟤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들어갔구나. 그렇네. 자, 그러면 그게 실패가 아니죠. 그거는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나의 경험이었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지어지고 세 번째 기회가 되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쟤는 참 운이 좋아. 저런 기회가 어떻게 쟤한테 왔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을 할 때 이런 공부를 했더니 이런 게 도움이 됐구나.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청소를 했던 경험, 컴퓨터 공학으로 들어갔던 경험, 그리고 영화 제작하는 거를 부전공으로 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청소회사 이제 그만두시고 방송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청소회사 그만두시고 방송사를 하셔가지고 방송사가 뭐 영세 방송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방송 장비부터 이런 거 하는 거 셋업 하는 거 가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의대 다닐 때 여름방학에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여름방학에 막 그런 거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의사인데 뭐 그런 걸 뭐 하냐 의사 될 놈이 뭐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거 방송 장비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사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조명인지부터 모든 거를 저 완맨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 됐잖아요. 다 그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됐거든요. 자, 분명히 사시다 보면 공무원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공무원의 공부를 하신 게 언젠가는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응용을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걸 절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경험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도 청소까지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글을 쓰신 분도 뭐든지 간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경쟁이 많이 않지만 한국은 경쟁이 굉장히 많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가 옳고 한 가지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점이 있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명의 경쟁자가 있다면 모두 다 여기에서 요렇게만 경쟁을 해요. 여기에 있는 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면 문제지도 있고 족보도 있고 선배도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말도 해줄 수 있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참고서적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가려면 내가 다 창조를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다 그거를 창조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에는 그런 길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 의대에 들어갈 때 저도 모든 사람이 수능 봐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미세수술연구소에서 이식수술했고 전 세계에서 몇백 명 안 되는 그런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채로 한국 의대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특출난 거를 하면 반드시 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다 토필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가면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못하는 나는 뭐를 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LG 전자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근데 컴퓨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 토필 치고 못 치고 그거에서 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프로그램을 막 해서 진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탁 만들어봤다 하면은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 그리고 어떤 직장,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뭐 너무나 광범위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특정하게 뭐 어떻게 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살에 내가 이거를 사랑을 해서 미친 듯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또 생각나면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실패는 결말이 아닙니다. 그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죠. 그 시련과 실패가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일 뿐이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해진 길은 아무도 없죠. 어떤 길들을 가든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거를 건너야 내가 여기를 갈 수 있다 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